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규칙 개정안을 오늘인 29일 입법 예고하고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으로 150가구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 동의를 거치면 의무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의무 관리 대상이 되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관리비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과 전문성이 이전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지난 28일 한국감정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 거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자신이 거주하지 않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를 산 관할 시도의 거래는 22,241건으로 전월 대비 49.9%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11월 이후 13년 1개월 만에 최고치이며 서울의 관할 시도의 거래는 5,407건으로 2006년 11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지난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월부터 4월까지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8만 1,592가구로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2배가량으로 많은 물량입니다. 특히 경기에서 2만 1,554가구, 서울 17,797가구, 인천 8,937가구 등 수도권에서만 4만 8,28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고 지방은 대구, 경남 등에서 3만 3,304가구가 나올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연일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를 매입하는 외진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지방 큰손들의 상경 투자가 인기를 끌고 있는 모습인데요. 얼마 전에 12.16 대책 이후의 투자자들은요, 서울 외곽 지역의 9억 원 미만 아파트를 매입하는 추세도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화, 문자 통해서 저희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모든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면 해결이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도 짧게 메시지 남겨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도움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힘차게 부동산 올인원 출발해 볼게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예성필가의 이효종 부장님과 함께해 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부장님의 강의로 오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값이 뛰는 만큼 소액 투자할 만한 지역들도 줄어들고 참 여러 가지로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서울 동부권 지역에서 마지막 투자의 기회를 찾아주신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요새 폐렴이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상승세보다 폐렴 먼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서울 전역의 소액 투자가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를 주목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오늘 소액 투자 마지막 기회 동부권 쪽에 어떤 이슈거리가 있고 어느 정도의 비전을 가지고 투자를 한번 계획을 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거 대책을 먼저 살펴보고 나면요. 강남이 잠잠해졌죠. 지금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떤 부동산의 큰 정책이나 규제가 발표가 되면은 그 적응기라는 기간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적응기가 짧게는 6주, 길게는 2달 정도 있다가 시장의 흐름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될 텐데 딱 6주가 지났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는 우선은 재건축 아파트, 강남에 이제 이슈가 될 만한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들 호가 낮춤 급매물이 등장했다는 얘기가 나왔고 우선은 사고 싶습니다. 재건축 아파트가 많이 오를 것 같은데 호가가 2, 3억씩 떨어져서 나오니까 사고 싶어요. 사고 싶은데 대출이 안 되죠. 15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요층들은 집을 사고 싶은데 대출이 안 되니까 전세로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심지어는 내가 강남권에 전세를 놓고 있고 내가 밖에 나가서 전세를 살고 있는 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무조건 이제 실거주를 하려면 밖에 전세를 버리고 내 집으로 들어오고 기존에 있던 전세입자를 쫓아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렇게 통칭해 보면은 집값은 계속 상승했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사기는 좀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인데 주택이 없는 사람들은 이 집을 살 수가 없는 현상이 이 뉴스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그러면 원래 사람이 심리가 그렇죠. 사지 말라 그러면 더 사고 싶고, 네, 내가 필요한 물건은 어떻게든 좀 잡아서 운영을 좀 하고 싶은데 또 뭐 심리적으로 보면은 이때까지 올랐는데 규제 하나 많은 분들이 그런 심리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중위 가격이 지난주 제가 말에 확인을 해봤는데 8억 9,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9억 원 이상은 대출 규제가 들어가죠. 우선은 이거를 살 수가 없으니까 강남 중심으로 전세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됩니다. 강남 중심이란 얘기는 강남 4구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강남 송파, 강동 서초구 중심으로 한 달 만에 평균 전세 가격이 0.7%가 올랐다는 뉴스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중위 가격은 이미 8억 9천을 넘어갔고요. 전세 가격은 이게 이제 송파 헬리오시티입니다. 헬리오시티 전세 가격이 저는 뉴스를 접해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체감을 못했었는데 이 자료로 확인하시는 것 이상으로 실질적으로 가서 알아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년 사이에 4억이 올랐습니다. 전세 가격이요. 그래서 실수요층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움직이고 왜 움직이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놓치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남은 수요층은 이제 실거주를 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지금도 투자가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잠재적인 투자자들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건가? 이제 대출이 안 되니까 강남이 눈에 뻔히 보이게 오를 것 같기는 한데 대출이 안 나오고 내가 가진 자금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이 뭐 30억대, 뭐 20억대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서 10%가 더 오른다고 해서 내 돈 뭐 한 10억 들여가지고 10%를 추격 매수를 할 건가? 이런 부분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오르지 않은 지역을 좀 전에 앵커분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방 사람들도 올라와서 오르지 않은 지역을 먼저 손을 대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오르지 않은 지역 중에서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강남하고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곳 그리고 재개발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슈가 될 만한 지역으로 옮겨가겠죠. 세 번째는 똑같은 얘기긴 한데 정부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건 굳이 서울 안에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매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투기 지역을 벗어난 서울의 어떤 인접 지역까지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전해드리고 싶고요. 풍선 효과는 우리가 뉴스에서 확인하지 못하겠지만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서울 외곽 지역으로 강남 중심의 실수요층들이 실수요를 원하고 있던 사람들은 서울 외곽 쪽으로 실거주지를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외곽 쪽으로 내 집 하나라도 마련을 해서 어떻게든 나도 좀 차익을 볼 수 있겠지라는 마음가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살고 싶은데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동네 비싸서 못 사니까 그리고 나가라고 하니까 외곽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심이 한강하고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가격적으로 내가 감당이 가능한 지역으로 투자 손길도 미치고 있고 실수요층의 발걸음도 이동을 하고 있다고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아파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어떤 뉴스를 봤는데 아파트 대신에 단독주택하고 연립주택의 거래량이 급증을 한 현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파트는 규제 대상 그리고 고가 이런 어떤 부동산의 포인트가 짚어져 있는 상황에서 굳이 무리하게 아파트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종부세 많이 내고 나중에 돈도 많이 안 오르고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눈높이를 낮춰서 소액 투자처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투자처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겁니다. 강남 비싸서 못 들어가고요. 투자처도 없습니다. 현재 찾아보시려고 해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소액 투자처는 아예 그냥 전무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서울 외곽 쪽으로 퍼져야겠죠. 서울 외곽 쪽으로 퍼지더라도 성장 가능성 그리고 반등 가능성이 가장 큰 곳 어디일까요? 강북입니다. 강북 중에서도 동부권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지도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내 전체의 지도를 5등분을 해놓습니다. 서울시 권역 생활권이라고 해서 위쪽이 동부권 녹색입니다. 가운데가 도심권 이게 구도심입니다. 한양 도성이라고 저희가 이제 불렀던 지역이고요. 왼쪽 번이 이 오렌지색이 서부권이고 밑에가 서남권, 오른쪽이 동남권입니다. 동남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주목하시고 있는 강남 4구가 되겠습니다. 모든 부동산은 이제 동남권에서 어떤 가격 상승을 이끌면은 그 주변 시세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외곽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이미 현재 이 한강변 그리고 동남권까지는 포화 상태 그리고 가격이 완전 고점에 이르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외곽으로 퍼져나가는 수요층들이 당연히 발생을 하겠죠. 근데 왜 동북권을 주목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입니다. 주요 권역 중에 수요가 가장 많이 존재를 하는 지역입니다. 면적도 가장 넓고요.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들이 가장 밀집이 많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에 비해서 주택 공급량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지금 정책하고도 맞물리는 얘기인데 낡은 아파트를 30년, 40년 된 아파트를 재건축을 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주공 아파트가 몇만 세대가 있는 지역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재건축 이슈가 항상 존재를 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발표가 된 내용들, 광역철도 노선, GTX BC 노선, 동부간선도로 확충, 경전철은 이미 운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공사 들어갈 것도 있죠. 그리고 각종 역세권 개발, 모든 인프라들 다 지금 구상이 돼 있고 확정 발표가 나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오르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동북권의 어떤 투자 포인트를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린 거고요. 이전 페이지에서 수요층이 굉장히 많고 상주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 동북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급은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강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강입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이남 지역하고 한강 이북 지역을 나눠서 한번 추려봤습니다. 빅데이터의 추산에 따르면 저희가 수요는 시장 흐름에 민감하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을 할 수는 없는데 이전까지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은 이미 정해졌죠. 좀 전 뉴스에서 들으셨겠지만 공급량이 확정 발표가 됐는데 이 공급량이 지금 저희의 예상치랑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급은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것조차도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강북권에 전체적으로 올해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세대는 강북권 강 이북 쪽으로 16,000세대 정도가 되고요. 강 이남 쪽으로는 26,000세대 정도가 됐어요. 근데 이미 이것도 틀렸죠. 그러니까 수요 공급 자체가 이미 저희의 예측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요층,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얼마만큼 무주택자가 집을 새로 구매해서 1주택자가 될 거냐, 1주택자가 투자를 어느 쪽으로 움직일 거라는 걸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상주하고 있는 수요층, 당장 내년에 청약통장을 가지고 움직일 만한 수요층까지 포함을 했다고 봤을 때 강북권 전체에 집을 원하는 사람은 23,600세대 정도가 될 거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부족하죠? 23,000세대 원하는데 16,000세대조차도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된 거고요. 강남권은 이것도 좀 예상하고 달라진 건데 26,000세대 공급이 예정돼 있었는데 안 됐죠. 안 된다고 하고요. 수요는 25,000세대 더 불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세 수요로 옮겨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동북권만 따져보자면 수요는 동북권이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 강북권 전체 수요의 거의 한 60% 이상, 70% 가까이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공급은 6,300세대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공동주택 기준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체 다세대도 그렇고 신축 어떤 오피스텔도 그렇고 모든 합계를 저희가 한번 추론을 해본 건데 현저하게 부족하죠. 수요층은 항상 상주를 하고 있고 서울 시내에서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살려고 들어왔던 사람들은 가장 저렴하고 어떤 주변의 인프라가 그나마 잘 구축이 돼 있고 실거주하기에 가장 편한 지역으로 강북을 찾는 건데 집이 없습니다. 공급량 그리고 앞으로 새로 들어올 집도 현저하게 부족한데 어느 정도냐면 수요 대비해서 42%가 채 되지 않는 공급이 지금 예상이 돼 있는 겁니다. 수요는 원하는 사람이겠죠. 공급은 원하는 사람의 입맛에 맞게 제공을 해줘야 그 시장 논리에 맞는 건데 원하는 사람이 경쟁률 2대1, 3대1을 뚫고 집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폭발할 만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주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주요 재건축 이슈 단지가
강북권에 굉장히 많은 세대가 밀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 주공 아파트입니다. 창동 같은 경우는 박원순 시장 3기 시작을 하면서 임기를 시작을 하면서 강북, 강남 동시 균형 발전 계획이라는 걸 세웠죠. 균형 발전 플랜을 세웠는데 1차적으로 강남과 강북의 인프라에 어떤 차별을 두지 않겠다, 차이를 두지 않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값입니다. 집값을 강남하고 강북하고 왜 안 오르냐라는 원성을 거의 한 10년 가까이를 들었던 위치였기 때문에 똑같이 올려놓든가 아니면 뭐 이게 딱 수평을 맞추든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첫 번째 발표했던 게 창동 북을 일대에 어떤 문화시설이라든가 업무시설 확충을 위해서 그 유휴부지, 철도 부지를 활성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뭐가 있죠? 아파트 단지 천지죠. 근데 그 아파트들이 준공한 지 벌써 30년이 넘어갔습니다. 몇 세대냐? 6,100세대 정도가 되네요. 두 번째는 주변에 상계 주공 아파트가 있습니다. 상계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맨 저기 끝자락부터 지금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돼가지고 순차적으로 정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아파트들 준공 연차가 32년에서 33년 차 다 밀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주목해야 될 거 세대수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재건축이 되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조합 설립 자체가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대수만 보면 4224세대가 준공 연차가 32년, 33년, 이제 내년이 되면 34년, 35년이 이제 돼가는 위치에 들어서게 됩니다. 만약에 이쪽에 어떤 용적률 상한이 적용이 돼서 재건축 아파트가 들어온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발표가 난다. 그러면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저는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근데 발표를 안 하죠. 공급을 제한하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 월계동 미륙 미성 3호. 얼마 전에 실패했습니다. 안전진단에서 이제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재건축 이제 조합 설립을 이제 포기를 한 건데 이쪽도 언제든지 이슈가 되겠죠. 5,000세대 가까이 되고요. 그 옆에 조그만 그나마 상대적으로 작은 850세대의 아파트 단지는 83년 준공된 아파트 단지고요. 그쪽은 재건축이 확정돼서 조합 설립 인가가 이제 허가가 났습니다. 그 외에 중계동의 주공 아파트도 25년 된 이상 된 이제 아파트들이 만여 세대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개발 호재는 그 와중에 막 쏟아집니다. 경전철 개통 지금 운행하고 있죠. 두 번째는 GTX B 노선, 신호선. GTX B 노선, 신호선. 청량리역에서 만났는데 청량리 시장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어떻게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지 제일 주목을 받는 지역 중에 하나고 지금 웬만한 자금 가지고는 들어갈 엄두가 쉽게 나지 않는 지역이 돼버렸습니다. KTX도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북부 의정부까지 연장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동북선 경전철도 지금 착공 예정이죠. 4호선, 7호선 연장되고 동부간선도로는 강 따라 내려오는 이 중랑천을 따라 내려오는 동부간선도로의 이쪽 일부 구간을 확장을 하고 일부 구간은 지하화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앞에 이제 공원 부지를 만들겠다는 얘기까지 나왔고요. 창동 상계지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아레나를 비롯해서 유휴부지 사업을 통해서 어떤 업무지구나 어떤 문화시설, 상업시설 같은 거를 새로 확충을 해서 발표를 이제 건립을 하겠다는 발표가 난 거고 광운대 석계 지식산업번역 계획도 발표를 발맞춰서 했습니다. 이쪽은 서울시가 어떤 대학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창업 보육센터를 확정을 짓고 내년에 착공이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온갖 인프라가 다 이제 몰릴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아직도 투자금은 어느 정도에 그치고 있느냐? 가능합니다. 5천만 원에서 2억 안쪽 사이에 투자가 가능한 부동산, 동부권에 아직까지도 존재를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는 재건축, 주변 어떤 인프라 활성화나 철도가 공사가 시작이 되면은 인근 일대가 바뀌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재개발이 끊임없이 이슈가 발생하는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2030 서울 플랜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 앞서 얘기한 모든 것들이 다 설명이 되는 건데요. 인프라 구축이 예정이 돼 있다는 얘기겠죠. 뭐가 인프라가 구축이 될 거냐? 그러면 더 이상 뭐 사립 학교가 뭐 들어와가지고 학군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부분은 나중 얘기고, 첫 번째는 서울시에서 발표한 첫 번째 중점은 업무지구입니다. 이 모든 거점, 이 모든 이 교통망의 중심에 강북에도 업무지구를 활성화시켜서 직주 근접이 가능한 인프라를 확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를 살펴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이 강북 쪽에서도 동부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소액으로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올라 있고 상승세를 끊임없이 타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실 수 있는 굉장히 마지막이고 소중한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직접 서울 플랜도 확인해 보시고 여러 가지 입지 분석 같은 것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하신 다음에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소액 투자의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는 서울 동부권의 그 가치를 탐색하고 왔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신규 공급이 이루어질 만한 지역을 중심으로 체크하고 왔고요. 이어지는 정보 체크 시간에도 동부권 지역 가져주신 것 같아요. 어떤 포인트 있을까요? 네, 우선 동부권 지역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개발이 되지 않은 불모지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이 아직 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강남권 그 중심부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평균 아파트 가격이 13억에서 15억대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개발이 이뤄질 만한 거점 중심의 지역에 아직도 5억에서 7억 사이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밀집이 돼 있는 어떤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파트만 주목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일대 재개발이 그 어떤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유유부지 개발에 따른 영향력, 파급력이 얼마만큼 더 퍼져나갈 건가. 그러면 노후된 어떤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어느 정도의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를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개발이 될 만한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호정 부장님과 오늘 함께 살펴볼 지역은요,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이네요. 1호선 광운대역 역세권에서 방 3개짜리 다세대 주택 선물해 오셨다고 합니다. 가격 만나보시죠. 시세는 약 2억 9천만 원에서 3억 1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서울 동부권 안에서 부장님께서 특별히 엄선해 오신 지역입니다.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이고요. 광운대역 근처 가볼게요. 주변 환경하고 호재 함께 만나볼까요? 네, 광운대 역세권 개발 뉴스 나온 지 한참 됐는데 아직까지 지지부진하느냐, 확실히 개발되는 게 맞느냐,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요. 내년에 바로 착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올해는 유유부지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물류창고라든지 이전 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 상황이니까 참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라는 그 이슈의 모든 이슈의 진원지는 이 광운대역입니다. 광운대역인데 광운대역이 어떤 지역이길래 하는 분들한테는 그냥 다른 말씀 드릴 게 없습니다. GTX 신호선 들어오는 지역이고요. 주변에 광운대학교, 그다음에 인덕대학교가 있고 살기에는 좋습니다. 영축산 근린공원과 근처에 우리나라의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큰 서울숲 다음으로 큰 북서울 꿈의 숲이 이제 위치를 하고 있죠. 위쪽에는 지금 상한가주를 치고 있는 그 아파트 뉴타운 중에 하나인 장이 뉴타운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새로 근처에 또 지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이 시세를 따라 올라붙을 만한 어떤 이슈가 돼 있는 지역이고요. 우선은 다 똑같습니다. 개발 잠재력이라는 거는 이제 이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TX 신호선 개발 호재는 이미 발표가 된 거고 확정 발표가 된 거고 내년에 착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은 역사 개발이 먼저 이뤄질 거고요. 나머지 철도 옛날에 이제 차량 기지로 쓰였던 철도 부지가 굉장히 넓은 위치를 이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의 석계역까지 이를 정도로 넓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전부 다 업무지구, 그다음에 주상복합, 그다음에 이제 어떤 상업지구,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돼가지고 올라갈 예정입니다. 2018년 말에 GTX 노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난 상황이고요. 내년에 착공해서 27년이 완공 예정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GTX 신호선은 광운대에서 삼성까지 업무지구 중심이죠. 업무지구 중심까지 움직일 때 광운대역에서 지금 삼성역까지 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거리상으로 따져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차를 가지고 움직이면 거의 40분에서 1시간 가까이 생각을 해봐야 될 위치라고 저는 보는데 그게 13분 만에 우선 단축이 된다는 거 제일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단일 이제
더블 역세권이라고 하기 좀 민망하죠. 경춘선이 껴있기 때문에. 하지만 광역 노선이 들어옴으로써 일대가 굉장히 좀 교통 호재를 많이 받는 지역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광운대역 현대화 사업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복합 역사를 상업지구로 완전 전면 다 개발을 해버리는 사업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그렇게 강조를 했던 업무지구, 창업 관련된 업무지구를 이 안쪽에 기부 체납을 받아서 시행을 직접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게 주택단지가 들어오게 되는데 최고 49층의 랜드마크 형식으로 주상복합 건물을 여러 개 동을 지어서 업무, 그다음에 주거, 그다음에 상업시설까지 한꺼번에 운영을 하게끔 하는 2조 5천억 원이 들어가는 큰 대사업이 내년에 예정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북선 경전철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연내 착공이 이제 들어갈 거고요. 24년에 완공이 되면은 지금 굉장히 먼 거리 중에 하나죠. 상계에서 왕십리까지 총 7개의 환승역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중간이 이제 환승역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시간은 46분에서 24분으로 이 거리가 단축되는 큰 사업 중에 하나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인프라들을 다 지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지역인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룸 기준으로 매매 가격이 2억 9천만 원입니다. 지금 석계 주변, 석관동 주변에 2룸 가격이 2억 5천만 원, 3룸 가격이 3억 3천, 3억 4천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세 시세도 아직까지는 이 전세 분위기를 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신다 그러면 전세 만기 때 더 올려서 받으실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임대금액 전세 2억 5천만 원에 지금 임대가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실투자금은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면 3룸으로 내가 실거주를 이용해도 되고 갭투자도 가능한 지역, 제일 우리가 주목해봄직한 그런 큰 호재가 있는 지역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재개발로 인해서 신규 공급이 확정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소액 투자 가능한 노원구 월계동에서 방 3개짜리 다세대 주택으로 들여다봤고요. 무료 세미나에도 참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무료 세미나고요. 주제는 소액 투자 입지 분석 잘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선착순으로 딱 15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부장님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 다시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호정 부장님의 정보들 만나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요,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그리고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찬 시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ENR 연구소의 김창모 본부장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수익형 부동산 가져주신 것 같아요. 어떤 부동산인지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이제 만나볼 곳은 바로 영등포의 신길동과 그리고 서초구의 서초동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그 앵커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정보 속에서 정말 알짜배기 어떠한 정보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한 정보들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짜 지역을 엄선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첫 번째 지역 영등포구부터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김창범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주목할 지역은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인데요. 1호선, 5호선 함께 지나는 신길역 역세권에서 오늘 방 2개짜리 오피스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만나보시죠. 3억 500만 원에서 3억 1,500만 원까지 잡혀있네요. 자, 여러 가지 규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오피스텔 눈독 들이시는 분들 요즘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위치가 영등포구 신길동입니다. 입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이번에 첫 번째로 이제 만나볼 곳은 바로 영등포구입니다. 그 안에서도 이제 신길동에 위치해 있는 바로 신길역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그 역세권의 오피스텔이 되겠고, 그리고 아무래도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주택가의 안쪽에 위치해 있는 게 아니라 대로변에 위치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길역을 도보로 약 4분 정도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단일 역세권이 아닙니다. 더블 역세권에 그러한 이제 위치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영등포역 또한 도보권에 두고 있다 보니까 KTX까지 이용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여의도에는 이제 금융단지, 금융업무단지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의도 업무단지와도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그 인접해 있는 게 도보권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업무단지 또한 도보권에 두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러한 이제 생활 인프라들이 이렇게 이제 자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영등포역 주변에는 그 문화 인프라들이 쇼핑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대형 병원이라든지 공원, 이러한 이제 인프라들, 생활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업무단지를 보게 되면은 여의도 금융가, 그리고 가산 구로 디지털 단지, 이러한 대형 업무단지와 굉장히 인접해 있는 위치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직장인 수요층이 굉장히 풍부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호선과 5호선 그리고 KTX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정말 유리한 위치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게다가 업무직으로도 걸어서 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입지도 좋지만 오피스텔 주변의 개발 호재도 좀 기대가 되는데 어떤 것들 살펴볼까요? 네, 이제 첫 번째 이제 개발 호재. 내가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어떠한 차익의 목적을 두시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한 차익을 목적으로 뒀을 때 차익이 실현이 되는 그러한 이제 개발 호재를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철도에 대한 호재입니다. 바로 이제 신안산선이죠. 신안산선과 그리고 신림선이 영등포를 관통한다라는 점입니다. 신림선이. 이 두 개 노선이 이렇게 영등포를 관통을 해서 바로 여의도로 확장을 하는 이 두 개의 노선인데, 이미 벌써 착공이 들어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지역 오시게 되면은 이 그 착공, 그러니까 공사로 인해서 어떠한 교통 체증이 일어나는 그러한 실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이제 철도에 대한 호재, 바로 전철에 대한 호재가 있겠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1호선과 5호선 그리고 KTX까지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지만은, 추후에는 신안산선과 그리고 신림선까지 추후에는 두 개 노선 또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길동이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바람이 불었던 게 바로 언제입니까? 바로 2015년도부터 어떠한 이제 청약시장이 열리면서, 또는 입주하는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지역이 변화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 그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미 아파트 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직도 입주 물량이 남아 있다라는 점. 올 초에서부터 올 하반기까지 남아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우리가 서울 안에서 이러한 이제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섬에 따라서 지역 변화가 된 곳이 대표적으로 마포라는 지역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신길동, 마포라는 지역을 뽑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강동구 또한 대규모로 변화가 되고 있겠죠. 그런데 신길동 안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 신길 뉴타운과 그 다음에 영등포 뉴타운이 들어섬에 따라서 지역의 변화가 계속해서 변화 속에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영등포역, 바로 영등포역도 도보권에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영등포역, 실제로 이 지역에 오시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공장가, 영세 기계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소음이라든지 분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문화의 거리로 조성이 될 그 지역, 그 어떠한 이제 도시 재생이 이제 포함이 된 부분도 있겠고, 그리고 또 이 안에서 일자리 창출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어떠한 일자리 창출이 된다라는 부분.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노후화되고 슬럼화된 그러한 지역에서 문화의 거리, 그리고 또 일자리 창출이 됨으로써 지역의 가치 또한 상승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신길동이니까요. 지역 이름 그대로 영등포 역세권 개발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신길 뉴타운 호재로 인해서 이 지역의 오피스텔의 가치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위치가 교통이 참 편리해 보이는데 이 지역 지금 오피스텔 투룸이 시세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에는 한번 시세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가 시세로는 투룸 기준입니다. 투룸 기준으로 봤을 때 3억 500에서부터 3억 1,500만 원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전세 예상가로는 2억 7,500에서부터 2억 8,500만 원. 그에 따라서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3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세에 대한 시세를 알아보면은 보증금 3천에 월세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출을 안고 투자를 하신 다음에는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6,5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할 시에 3천만 원의 투자 금액 필요한 오피스텔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만나보고 있는데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셔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담 나눠가시면 좋겠습니다. 영등포구 신길동은 어떤 포인트 짚어보면 좋을지 오피스텔 투자 시에 전략 한번 세워주실까요? 네, 한번 그 전략 4가지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안에서 3대 도심이 있습니다. 중구, 강남, 그다음에 영등포가 있는데 그 지역의 특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그 중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문화재 속에서 업무단지가 되겠고, 그리고 강남이라는 지역은 국제 업무단지입니다. 그런데 영등포라는 지역은 국제금융의 중심지이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2030 서울 플랜을 보시게 되면은 이 그 국제금융단지를 계속해서 확장을 해나가겠다라는 그러한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이냐면은 확장이다라는 거는 한 지역에서 어떤 업무지를 계속해서 생성해 나가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영등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떠한 일자리 창출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4번째로는 생활 인프라입니다. 지금 현재로서의 영등포라는 지역이 그 어떠한 이제 중공업 지역으로 인해서 그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은 노후화된 지역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계속해서 그 개발의 방향이 다양한 이유가 중공업 지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신축의 주거 상품이라든지 또는 업무 상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그 이제 생활 인프라들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3번째로는 특급 교통망입니다. 지금 이곳 영등포는 KTX가 다니고 있죠. KTX가. 그리고 전철편으로 봤을 때 1호선, 2호선, 5호선, 9호선이 지금 이곳을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신안산선과 신림선이 개통 예정에 있다는 점이죠. 그에 따라서 특급 교통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영등포라는 지역, 참 주변으로 봤을 때 업무단지, 아까 업무단지가 굉장히 그 대형 업무단지가 주변에 있는 걸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주로 거주하는 그 수요층을 보게 되면 물론 4인 가족도 많지만은 1, 2인 가구가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소형 특화 설계가 됨으로써 최적화된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하고 있는 영등포구 신길동 같은 경우에는 준공업 지역이라는 특징이 강점이 될 수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관심 없던 분들도 요즘은 오피스텔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던데요.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의점 챙겨주실까요? 네, 유의점 지금 계속해서 어떠한 그 대책, 그러니까 고가주택이라든지 다주택자를 향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어떠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자, 부동산의 가치는 이러한 규제로 인해서 쉽게 변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경기도권이라든지 또는 지방권으로 어떠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규제에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급적이면 그러한 투자는 약간은 지양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의점까지 짚어보고 왔습니다.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방 2개짜리 오피스텔 찾아보고 왔고요. 다음 지역도 만나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김창범 본부장님과 2번째로 주목할 지역은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2호선과 3호선 함께 교차하는 교대역 역세권에서 오늘 상가를 선별해 오셨다고 합니다. 상가의 금액 어떻게 될까요? 시세는 약 2억 6,500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 정도까지 예상되네요.
자, 서초구 서초동의 상가. 딱 들어만 봐도 참 번화한 상권일 것 같은데요. 입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상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상가에 투자에 있는 이유가, 매력이 있는 이유가 일단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라는 점이죠.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라는 점. 그리고 또 여기에서 물론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배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종부세 배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또 주택수에 이렇게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취득세, 주택수에 따라서 최고 4%까지 낼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택에 포함이 안 됨으로써 취득세까지 어떠한 절세를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양도소득세도 걸립니다. 주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양도소득세 중과를 받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상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절세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위치해 있는 곳은 바로 이제 교대역입니다. 교대역 2호선과 3호선을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바로 이제 더블 역세권. 그리고 이곳이 그 M버스, 그러니까 광역버스 또한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에 따라서 교통이 굉장히 훌륭한 곳이다. 그에 따라서 어떠한 이제 그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상권 또한 발달이 되어 있는 곳 중에 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곳이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테헤란로의 연장선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서초대로가 강남역을 지나게 되면은 그 테헤란로가 나오는데 지금 이곳에 거주하는 수요들, 이곳에 그 거주가 아니라 입주를 하는 그러한 수요들도 어떠한 월세를 감당을 못해서 다른 지역으로 벗어나는 그러한 수요들까지 흡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고, 그리고 또 강남 안에서 서초구 안에서 다양한 어떠한 업종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곳은 업무시설로서도 임대가 가능하겠고, 그리고 상업시설로서도 임대가 가능한 위치에 있다는 점입니다. 업무시설, 이곳에 위치해 있는 어떠한 이제 업무시설을 예상을 해보게 되면은 어떠한 교육시설, 유학학원, 그리고 또 이제 서초 법조타운과 인접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등기소와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법무사 사무실이라든지 변호사 사무실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업종을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이제 상업시설로 예상을 해본 다음에는 병원들 주변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병원으로도 임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호선과 3호선을 교차하는 교대역 역세권에서 상가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교통 정말 편리하다고 하고요. 유동인구도 참 넘칠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요. 지금도 활성화가 돼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될 소식들을 기대하면서 좀 투자를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개발 호조 어떤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인구의 어떠한 유입으로 인해서 한 지역이 어떠한 부동산 가격으로 이어지는데, 자,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대역이라는 지역을 이렇게 이제 만나보고 있는데, 이 지역 역시 대로변에는 상업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용도가 가장 높은, 토지의 가치가 가장 높은 상업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바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점이죠.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정의를 보게 되면은 토지의 용도를 극대화시키겠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겠다라는 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지역이 상업지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상업지이기 때문에 빌딩 숲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겠는데, 아직도 개발이 굉장히 더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비교를 어디와 하냐면은 바로 테헤란로와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테헤란로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의 비율이 바로 이제 그 뒷블럭, 그러니까 한 블럭 그 뒷블럭, 이렇게 상업지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 지역은 아직까지도 이러한 상업지 지역의 비율이 굉장히 낮고 노후화된 그러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인해서 추후에 어떠한 개발이 되지 않을까, 종상향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것들을 이제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법조타운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곳 역시 그 도심 그 리모델링을 통해서 어떠한 이제 신축의 건축물로서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그리고 또 이제 서초동 하면은
신축의 아파트 단지로 형성이 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 상단부라든지 하단부에는 계속해서 신축의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곳 역시 지역의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 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주목을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곳, 바로 이제 유유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놀고 있는 땅이 있다라는 점이죠. 그런데 이곳이 롯데 칠성 부지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코오롱 부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곳 역시 그 업무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어떠한 이제 대형 대형 건축물에 따른 그 주변의 집가 상승 이루어진 곳들 서울 안에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한 이제 기대를 해보실 수 있는 그 규모를 말씀을 드리면은 삼성타운의 2배 정도 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바로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지금 그 2023년 정도에 또 하나의 업무단지가 들어선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서초역 주변에 우리가 교대역이 있다 하면은 강남역 방향으로는 롯데 칠성 부지가 있겠고, 그리고 서초역 부근으로는 바로 이제 서리풀 업무 단지가 이렇게 이제 조성 예정인데, 이곳은 이미 그 부동산 개발 업체에 의해서 이미 입찰이 되었고 이제 조성 단계에 있는 그러한 이제 개발 호재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미래형 친환경 업무 복합 단지로 이루어짐으로써 굉장히 기대가 되는 호재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역의 매력들 충분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상가 유형의 특징상 주택 수혜도 포함이 되지 않고 세금을 줄여갈 수 있는 좀 유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가 투자 참 관심이 많으신데요. 그래도 서초구, 서초동 위치가 워낙 좋다 보니까 가격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투자 금액 얼마나 필요할까요? 네, 이번에 한번 가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로는 2억 6,500에서부터 3억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임대 예상가로는 보증금 3천에 월세 100에서 12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대출을 안고 투자를 하신다면은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4천에서부터 6,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서초구 서초동에서 상가 유형으로 만나봤습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셔서 위치 좋은 서초구 서초동의 상가 한번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는데 안내해드릴게요. 주제는 서울의 핵심 지역 소액 투자 비법을 공개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그리고 1:1 무료 상담인데요. 여러분들 선착순으로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빠른 예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2-3153-2668번 같은 번호로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릴 거고요. 이 시간 채워주신 김창복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김창복 본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 들어가셔서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 상담 방송 끝난 이후에도 가능하니까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도 적극적으로 이용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